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과 중세문법 의문론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1강, 2강, 3강에서 훈민정음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훈민정음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세문법 의문론에서 이 문자 등은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실 겁니다. 문자와 말소리가 있는데요. 우리 현대국어와 다른 점은 문자가 있다는 거죠. 현대국어는 말소리, 즉 의문론 측면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자와 표기법, 이 중세만의 어떤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문자는 훈민정음 체계, 그 다음 훈민정음의 제자원리, 의문체계의 변천, 문자원용법, 표기법은 고대, 중세, 표기법. 의문은 자음체계와 자음변화, 모음체계와 모음변화, 그 다음 기타 등의 이제 내용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훈민정음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 파트는 좀 쉽겠죠. 그쵸? 반복되는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의문론을 처음 공부하실 때와는 달리 좀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고대국어는 이두 구결 향찰. 그런데 이제 뭐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향찰은 예전에도 출제되고요. 최근에도 출제됐고요. 중세국어 표기법 출제하고 언제나 연결돼 있죠. 그쵸? 자, 그리고 우리가 의문에서 교재에는 없습니다만은 어떤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따로 제시해서 중세국어의 의문의 변동을 현대와 관련하여서 좀 더 부연해서 수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렵니다. 자, 문자부터 들어가도록 하죠.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와 체계, 초성의 제자 원리와 체계,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97년도에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상형과 가획의 원리를 물어봤고요. 제자 원리, 표를 작성하라 했죠. 초성 17자를. 상형과 가획의 원리, 발음기관의 모양을 상형했다. 가획자, 획을 더했다. 가획의 원리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소리의 색이었죠. 이걸 우리는 훈민정음을 통해서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되겠고요. 합영자, 문자를 합한다는 말이 되겠는데요. 합영자에 의해서 창제가 됐다. 그래서 이제 상형과 가획의 원리에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기본 가획의 원리가 요구된 답안이었고요. 기본자는 발음하는 기관의 모양을 상형했다.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았다. 이거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았다. 그 다음에 서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혀끝이 윗 잇몸에 닿는 것을 상형했다. 자, 순음이라는 것은 입의 모양, 그 다음에 이의 모양, 그 다음에 목구멍의 모양이죠. 가획은 소리 성자입니다. 셀여자입니다. 소리의 세기의 자질에 따라서 가획을 했다. 기역보다는 기역의 소리가 세기 때문에 자, 한 획을 더했다는 것이고요. 디귿은 니음보다 소리가 세기 때문에 한 획을 더했고, 티읕은 디귿보다 소리가 세기 때문에 한 획을 더했다. 자, 성녀, 소리의 세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 책에 초성 17자 여러분들에게 이걸 97년도에는 이걸 작성하라 했어요. 상형과 가획의 원리를 제시하고 그게 원하는 키워드였고요. 어려운 건 아니죠. 자, 훈민정음 23자모인데요. 23자모 책에 훈민정음 해례제 시대에 있죠. 훈민정음의 성격을 규정짓는 기본 체제가 이거다. 자, 기본자 17자 플러스 병서자, 자, 전탁자를 말합니다. 기억 다 아시죠? 어금니 소리, 즉 어금니 소리에서 전청자에 병서를 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전탁자가 되는 거죠. 전탁자의 성격 기억 다 아시죠? 전탁자는 기억에 전청에 엉기어서 경음 계열의 발음이 나는 소리들입니다. 경계열의 발음이 나는 소리들. 그런데 모두 전청자를 병서하에서 전탁자를 만드는데 문제는 열린 히읗자를 병서한 게 아니고 차청을 만들었다. 무엇 때문입니까? 소리의 세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것도 다 기억나실 것으로 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자, 뭐가 되나요? 훈민정음이 왜 기본 전제로 여러분들 먼저 파악이 돼야 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훈민정음을 파악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을 우리가 의문론의 문자를 보시면 막히는 것들이 거의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전탁은 초성 17자에 속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린이읒, 우리가 여린이읒도 훈민정음에서 다루었죠. 어떤 겁니까? 자, 형식적인 자음,
즉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를 하기 위해서 초성자에 쓰이는 것.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거 어떤 것이 있나요? 용언의 관형사형 어미에 결합돼서 니을에 결합해서 뒤에 무성자음을 대인솔로 만들어주라는 것. 그쵸? 그 다음 또 이영보래에 사용이 됐고요. 이 여린 히읗 같은 경우. 그 다음 또 한 가지 빠졌네요. 뭡니까? 사이소리로 사용이 됐습니다. 동국정은 책에 음운을 나타내는 문자가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말 그대로 방금 전에 네 가지의 역할 다 음가와는 상관이 없는 형식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순경음 비읍. 자, 우리가 순경음도 훈민정음에서 다루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순경음, 미음, 비읍, 피읍,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쌍미읍이 있죠. 자, 그런데 얘들은 순경음, 비읍을 제외하고 모두 다 동국정운식 한자음에서만 사용이 됐다는 것. 실질적인 고유에서는 순경음, 비읍만 사용이 됐고, 그래서 출제도 순경음, 비읍에만 맞추어서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훈민정음 초성체계에는 동국정운 체계에서 채택이 되지 않아서 빠졌다는 것까지 알고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중성의 제자 원리와 체계, 상형과 합성입니다. 97년도에 출제가 이루어졌어요. 뭐가? 초성이요. 98년도는 당연히 중성, 모음이 출제가 됐겠죠. 기본자, 천지인, 상형의 원리. 그 다음 초출자, 제출자. 자, 아래를 보시면 중성체계 기본자, 삼재, 천지인을 모방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이 표를 보시니까 어디에 눈길이 갑니까? 어디에 초점이 두어지죠, 여러분? 이 표를 보시니까 훈민정음을 보기 전과 본 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자, 혀와 소리에 초점이 두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아리아는 혀가 수축하고 발음을 해보시면 아오. 자, 수축하죠. 그 다음 으는 약간 뜹니다. 그 다음 소축이죠. 이는 이 혀가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소리는 심, 아래아는 아오 깊게 난다는 건데요. 사실 심이나 처는 조음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조음점이 안쪽에서 조음점이 안쪽에 있으면 심 깊게 나고요. 조음점이 바깥에 있으면 뭐죠? 얕게 나는 거죠. 자, 불심 불천이라 으는 기본적으로 깊지도 않고 얕지도 않은 소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훈민정음을 여러분께서 공부하셨기 때문에 이제 무심코 넘어갈 수 있는 이 표도 어느 정도 읽으실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종성의 제자 원리, 종성, 부용, 초성입니다. 따로 글자를 만들지 않고 첫소리에 글자 체계를 그대로 사용한다. 종성, 부용, 초성. 맹중 소리난 다시 헛소리를 뿐 아니라 종성, 다시 붙자죠. 종성에 뭐죠? 종성을 초성에 다시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훈민정음 예의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예의를 다루지 않았죠. 그래서 예의를 여기에서 끌고 들어와서 여러분에 제시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음운 체계의 변천을 바라보는데요. 음운 체계의 변천은 교재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PPT에 이걸 모두 수록하기 힘들어서 여러분들 자음 체계의 변천은 뭐죠?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 보셔야 될 텐데요. 교재 여러분들 몇 쪽입니까? 15쪽이 되겠네요. 15쪽에 15세기 국어와 근대 국어가 이제 비교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에서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됩니다. 당연히 15세기의 유성마처럼 순경은 비읍이나 반치음이나 예니형은 근대에 소실이 됐겠죠. 참고로 우리가 중세국어라고 하면 15세기, 16세기를 기준으로 보고 있고 근대 국어는 17세기 이후를 기준으로 바라봅니다. 자, 그리고 지읒에 된소리가 생겼다. 지읒에 된소리는 원래 어중에 존재했는데요. 자, 근대 국어에서는 17세기에는 어두에도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는 어중에 존재했던 지읒이 어두에 나타났다는 것은 된소리, 어두 자음군이 된소리로 바뀌었다는 사실과 관련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히읗의 된소리가 하병병서로 나타났죠. 시옷, 히읗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점만 여러분들께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우리가 훈몽자회입니다. 훈몽자회는 16세기의 우리 글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겠죠. 최세진이 1527년에 지은 어린용 한자 교습서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우리 16세기 글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초성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초성과 관련된 독특한 내용만을 여러분에 제시한다면 훈몽자회에서는 초성 독용 팔자입니다. 초성 독용 팔자라는 말은 키, 티, 피, 지, 치, 지, 이, 휘 이 8자는 모두 어디에서 사용한다는 겁니까? 여러분 초성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어라 15세기에는 종성 부용 초성이라 해서 종성과 초성을 같이 사용했는데 훈몽자에는 초성에서만 사용되는 이 8자를 제시하고 교재에 나와 있죠. 초종성 통용 팔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8자는 초종성 통용 팔자, 즉 초성과 종성의 통용에서 쓰인다. 16세기에는 초성에 16자가 쓰였다는 말이 되겠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현대 국어사전을 펼쳐보시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야, 어여 이런 순서로 이루어져 있죠. 이건 15세기가 아니라 16세기 훈몽자회 때부터 훈몽자회에 자음과 모음의 체계와 순서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6세기 훈몽자회의 자음과 모음의 체계에 따라서 현대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만큼 훈몽자회가 여러 가지 미친 영향 또 그 중요도는 적지 않다고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린 히읗자는 제외가 됐습니다. 초성 독용 팔자에도 제외가 됐고 여러분들 보시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에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린 히읗은 음가를 드러내고자 하는 게 아니고 형식적인 자음, 그러니까 관형사형 어민 니을 다음에 여린 히읗과 결합해서 뒤에 있는 무성 자음을 대인설로 만들어주라는 기호.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되나요 여러분? 사이시옷으로서의 역할, 또 동국정식 한자음 초성에 이형 보례로 사용이 됐다는 것. 즉 이런 기능을 담당했기 때문에 사실 여린 히읗자가 실제 발음을 나타내는 음소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는 것처럼 언문 자모에서 제외한 것은 불필요한 글자를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한글은 창제 당시 28자였는데 이런 이유로 27자로 바뀌어진 거죠. 현대에서는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할 이후 계속 이 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 체계를 따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모음체계의 변천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7년 자음 98년 단모음이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래야, 이, 오, 와, 우, 어, 요, 야, 유, 여.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 PPT, 파워포인트를 쓰는데 한글 중세국어를 지원을 제대로 못합니다. 글자, 폰트를 어떤 걸 쓰면 된다고 하는데 써봤더니 깨지더라고요. 그다음 한쇼를 쓰는데 한쇼도 문제가 사실 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글자가 간혹 깨져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좀 그건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보시면 현대 국어와 다른 게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전설모음, 중설모음, 후설모음, 그 다음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혀의 높낮이에 의한 구분은 현대 국어와 같습니다. 근데 우리 현대 학교 문법에서는 전설과 후설 모음으로만 구분하고 있다는 점, 이 점에선 차이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이 차이가 분명히 보이시죠? 단모음 체계 변천, 근대국어. 근대국어는 17, 18세기를 보통 근대국어라고 하는데요. 현대국어, 그 다음, 이 관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는데요. 1998년도에 출제됐고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단모음 체계는 2012년도에 출제됐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여러분들이 1997년에서 2000년도까지는 교육개발원에서 출제를 담당했습니다. 그 다음 2001년부터 현재까지는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97년부터 2000년까지는 좀 단순한 문제가 출제가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출문제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로 먼저 범위를 정하면 되겠고요. 지금 제가 수업하는 도중에 정말 이건 의미가 없다. 교육과정이 바뀌어지면서 이것 자체는 우리가 초점을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은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거의 모든 문제를 객관식은 주관식의 요즘 서답형으로 변형을 해서 2001년부터 현재까지의 문제를 모두 수업하면서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따로 기출문제를 공부하실 필요가 없이 같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자료는 여러분들에게 다 주어져 있다는 것 알고 계시겠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훈민정음을 하면서 봤던, 여러분들이 보셨던 뭡니까? 문제입니다. 다시 하면 안 되나요? 그때 막무가내로 그냥 맹목적으로 보셨던 것과 훈민정음 공부하시면서 보시니까 눈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문제부터 읽읍시다. 자료에 나오는 중세국어 단모음에 대한 내용을 보충 설명하기 위해 자료 1을 준비하였다. 가와 나의 활용 방안에 해당하는 기억과 내용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자료 1. 이건 기본자죠. 아래와 이는 기본자고 오와 어는 초출자입니다. 근데 맹목적으로 보지 마시라 했어요. 여기에는 우리가 단모음 체계를 구분하게 하는 세 가지 관점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관점 이제 보이십니까, 여러분? 훈민정음을 제대로 공부하셨다면 세 가지 관점 읽으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첫 번째, 축입니다. 축, 설축, 소축, 그 다음 불축입니다. 아래하는 혀의 수축에 의해서 축과 소축과 불축을 나누구나. 아래아와 기본자는요. 첫 번째 기준입니다. 혀의 수축 여부를 중심으로 해서 대립관계를 보여주고 있죠. 소리는 깊다. 소리는 깊다고 했는데 이 소리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깊다라는 게 조음점의 위치를 가지고 우리는 접근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심과 천은 간단하게 말해서 얘는 조음이죠. 조음, 설이 수축에서, 설이 소축에서, 설이 불축에서 조음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혀의 수축 여부를 가지고 나누는 거고요. 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청각 인상이죠. 소리가 깊다, 얕다는 단모음을 청각 인상에 의해서 구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소리에 의해서. 그래서 천은 조음점이 안쪽인 것은 심이고요. 천은 조음점이 바깥에서 실현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겠지만 기본자 아래와 이는 두 가지. 조음과 소리에 의해서, 조음은 혀의 수축, 설축, 소축, 불축에 의해서 축, 소축, 불축. 그 다음 두 번째, 소리라는 기준에 의해서, 이건 청각 인상을 말한다 했죠. 조음점이 안에서 나면 소리가 깊고요. 밖에서 나면 소리가 얕다. 심천으로 구분하죠. 성심, 성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초출자는 또 무엇을 가지고 우리 대립관계를 바라보는 겁니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구축과 구장입니다. 여기는 조음, 여기는 소리, 여기는 뭡니까? 입의 모양 또는 입술의 모양을 기준으로 하고 있네요. 그래서 구축이라는 것은 입을 다 오므린다는 것을 말하고, 구장이라는 것은 입을 연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를 통해서 상형과 제자의 원리를 첫 번째 조음, 두 번째 청각, 세 번째 무엇, 입 또는 입술 모양을 토대로 해서 음성학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자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넘어가 보면, 어떻게, 이 가와 나의 자료를 보죠. 가의 자료를 보시면, 전설이죠, 중설이죠, 후설이죠, 고조, 중이죠, 저죠. 전설 고모음은 이로 발음이 되고, 중설 고모음은 으로 발음이 되고, 그 다음에 후설 고모음은 우로 발음이 된다. 그 다음에 저모음, 중설 저모음은 아로, 그 다음에 후설 저모음은 아오로 발음이 된다. 한마디로 이 단모음의 모음 사각도는
단모음들의 무엇을 어떻게 소리가 어느 위치에서 실현이 되는가 음가를 설명하기 위한 자료로서 당연히 활용이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가는 음가가 들어와야 되겠고요. 그 다음 난을 보시면 얘는 어떤 겁니까? 이제 보이시죠? 축, 그 다음에 소축, 소축, 불축입니다. 아하, 아래와와 의와 이가 무엇에 의해서 혀의 수축 여부, 축에 의해서 구별이 되고 대별이 되고 대립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아와 오는, 오와 우는 무엇에 따라서 구, 장각, 구축에 의해서. 자, 그래서 아와 오는 입술을 어떻게 벌리냐, 다무냐에 따라서 어와 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아와 오와 어와 우의 대립관계, 아와 으, 그 다음에 으와 이, 자, 이와 하, 아래야, 자, 얘네들의 대립관계, 즉 단모음의 무슨 대립 관계를 설명하는데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단모음은 세 가지에 의해서 이렇게 구별이 되네요. 하나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는 뭡니까? 저음. 그러니까 저음은 혀의 수축, 축, 소축, 불축. 두 번째는 청각인상. 청각인상이라는 것은 여러분께서 또 아시는 것처럼 심천. 이 자료에는 심천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네요. 세 번째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 입술의 모양 또는 입의 모양. 열었냐, 닫혔냐, 오므리냐, 벌리느냐. 구, 장각, 구축에 의해서 이렇게 구별합니다. 자, 어렵지 않은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 2013년도 단모음 체계의 변화가 또 비교해서 제시됐습니다. 이제는 이런 자료들이 어렵게 읽혀지지 않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오라, 축, 소축, 불축 또 나왔네, 구장, 구축 또 나왔네,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단모음 체계를 분류 기준에 따라 도표한 것이다. 가에서 나로의 변화 결과에 대한 설명을 정리한 보기에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말을 각각 쓰시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옆으로 넣기에 좀 불편해서 그냥 이렇게 나눠놨는데요. 자, 어떤 게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보면 입술을 벌리느냐, 입을 벌리느냐, 입을 오므리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여기에 현대국어를 보면 평순, 비원순과 원순이죠. 원순은 입술을 동그랗게, 입술을 동그랗지 않게, 자, 뭡니까? 그래서 중세어의 비교에서 현대국어에 의해서는 입술 모양에 의한 이 대립 관계가 더 많이 나타나게 됐다는 것. 평순, 원순의 관계. 그 다음, 현대국어는 단모음을 구별하는, 단모음의 구분 기준이 세 가지죠. 혀의 전후 위치에 따라서 전설과 후설. 입술이 동그랗냐, 동그랗지 않냐. 자, 원순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 비원순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 자, 이렇게 나눠지고요. 혀의 고, 중, 전, 높낮이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입술 모양에 의해서 대립하는 모음수가 많아졌다는 건 금방 아실 수 있겠고, 그 다음 중세와는 달리 전설과 후설 모음의 대립관계, 이렇게 분명하게 이원적 대립관계가 보인다는 점. 그 다음, 자, 오와 대립하는 모음을 한번 찾아봅시다. 오와 대립. 입술 모양에 따라서 오와 대립하는 모음은 아래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얘는 뭡니까? 오와 대립하는 모음이 얘입니까? 우입니까? 음입니까? 여러분. 입술 모양에 따라서는 평순, 비원순, 즉 비원순, 원순이기 때문에 오와 대립하는 모음은 입술 모양에 따라서는 뭐가 되는 겁니까? 어가 되죠. 그러니까 오는 아래어와 대립을 보이는데 현대에서는 어와 대립을 보인다는 점 읽으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재밌는 게요. 혀의 수축 여부에 따라서 의와 이가 이렇게 대립관계를 보이는데 현대 국어를 보면 의와 이가 혀의 수축 여부가 아니고 무엇에 따른 대립관계를 보입니까? 입술 모양이라는 점에서는 둘 다 비원순이기 때문에 대립을 보이지 않고요. 얘는 후설, 얘는 전설, 즉 전설과 후설의 대립관계를 보인다는 점. 자, 이렇게 도표를 읽을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억에는 입술 모양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며 니은에는 전설, 후설의 대립을 보인다는 것. 즉 중세 때는 축에 의해서 대립을 했는데
현대에서는 무엇을 전설과 후설, 혀의 전후 위치에 따라 대립을 한다는 게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면, 우리 중세 문법은 작년엔 2문제, 그 다음에 3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출제 문항수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의문론이 가장 수험생들은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형태 통사들입니다. 그런데 비중이 사실은 의문론에 두어져 있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얘가 훈민정음부터 들어오는 것이고, 먼저 전제로 깔고 들어오는 것이고, 그 다음 나중에 교재에 없는 의문의 변동까지 설명하고자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조언을 하지만은, 출제도 되지 않을 월인석보, 석보상절에 어디 의미 없는 구절에 강사가 불러주는 거, 형태소 분석해서 불러주는 거, 받아 적는다 해서 여러분 실력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에이씨, 나 학원에서 5년 들었어, 4년 들었어. 자, 4년 동안 한 강사의 자리에 앉아있는 인간이 아닌 아메바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만은, 자, 그런 건 실력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남한테 4년, 5년, 6년, 7년 들어서 어느 정도 실력이 쌓였다? 아니요. 저 같은 프로들 만나면, 진짜 그쪽 전공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 만나면 순식간에 박살나는 실력들입니다. 실력은 말이죠.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얼마나 체계적으로, 그 다음 자기가 능동적으로 하는가가 중요하죠. 어떤 것을 맹목적으로 수용하거나, 받아들이고, 또 수동적으로 그런 식의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체계적으로, 그 다음 능동적으로 공부를 하면 실력이라는 게 쭉쭉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실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은 무슨 학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원 임용이라는 교사가 되기 위한 이니시에이션, 즉 통과 의례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에 맞는 공부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발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만은, 불필요한 건 과감하게 던져버리시고 공부할 것, 필요한 것만 하시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 왜 몰라? 출제된 기출문제만 분석하더라도 집중이 되고 된 부분을 읽을 수 있고, 또 출제된 관점을 읽을 수 있는 거죠. 단순하게 뭐가 뭔지도 모르는, 여러분 실력하고 똑같거나 여러분 실력보다 떨어지는 강사들 주워 듣는데 쪽팔리게 받아 적지 마시고, 여러분이 고민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인간은 고민을 하지 않으면, 즉 사고를 하지 않으면 사고를 치는 법이죠. 그래서 사고를 하면서 공부도 분명히 스스로 문제 제기를 해보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내는 것, 이게 여러분들의 앞을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불필요한 것, 제발 남이 이런 것도 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제가 말씀드렸죠. 출제자가 예전 객관식 때 항상 원리석보, 석보상절 이런 자료를 출제했죠. 상강의실도. 출제자가 갖고 다니는 책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걸 못 봅니다. 출제자들은 기본적으로 검증이 된 걸 가지고 출제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전혀 쓸모없는 학원 강사가 구원하는 도움도 안 되는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자,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메꾸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메워지지 않거든요. 항상 현명한 사람이 어떤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만들어낸다고 말씀드렸죠. 이중모음 체계입니다. 이중모음 체계는 상향 이중모음과 하향 이중모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이게 상향 이중모음인데요. 2 플러스 아, 그러면 반모음이 앞섭니다. 반모음이 앞서고 뒤에 단모음이 있네요. 이야, 자, 이야, 이여, 이요, 이유. 자,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반모음이 앞서고 그 다음 단모음으로. 자, 얘도 한번 바라보도록 하죠. 우와, 반모음이죠. 뒤에 뭐가 있습니까? 단모음입니다. 우와, 반모음이 앞서는 이중모음이죠. 원순모음계인데요. 자, 그 다음에 또 얘 이 모음 계열의 하향 이중모음이 있습니다. 현대 국어는 이중모음이 얘 하나 있죠. 하향 이중모음은. 그런데 중세를 보니까 참 많기도 많습니다. 자, 어디 보시면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국어사 책들을 바라보시면 좀 설명이 많이 나와 있는 것들이 이 어이, 아이, 어이가 되겠네요. 그쵸? 자, 제 발음이 좀 문제가 있어요. 이 어와 이 어를 제대로 못하겠어요. 어쨌든 간에 어이. 자, 반모음에서 무엇으로? 단모음으로 시행이 되죠. 그래서 얘들은 당연히 중시되는 만큼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여러분들은 중시를 하셔야 되겠죠. 항상 중요한 것들이 출제됐다 해서 중요한 걸 공부하지 않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자, 그래서 얘네들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이건 나중에 계속 나오니까 그때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얘네들, 자, 하향 이중모음이 되겠죠. 그래서 이중모음 책에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만은 그때는 98년도네요. 아주 난도가 낮게 출제됐습니다. 어라, 합자해의 마지막에 다루었던 내용이 또 나와 있습니다. 어디 읽어볼까요? 위. 자, 상향 이중모음인데요.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어쨌든 간에 한번 살피고는 들어가야 되겠죠. 아래아가 이에서 일어나는 소리가 국어에는 소용이 없으나 앵앵앵앵 어린애들 말이나 시골 으트머리, 그러니까 국경의 어떤 변방의 말에는 이런 게 남아있다. 마땅히 두 자를 합하여 써야 할 것이지만, 자, 이게 표기가 안 돼서 저렇게 기기를 써야 되는데요. 원래는 이겁니다. 자, 이거예요. 원래 표기는. 여러분들 고쳐주세요. 자, 교재에는 그게 제대로 되어 있을 거예요. 어떻게 읽으라는 거예요? 기야오, 기으. 자, 이렇게 읽으라는 거네요. 기야오, 기으. 자, 그런데 실제 어린 애들이나, 자, 앵앵앵이나 아니면 저 국경 지역에 이런 일부 소수가 쓰다 보니 이런 것들 크게 의미가 없는 거죠. 이가 선행하는 이중모음에 관한 자료를 보면 이는 하의 말이나 변방의 말에는 있었으나 국어에는 필요하지 않으므로 중앙어에서 마련하지 않았고,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디 시골 끄트머리에서 그 동네에서 쓴다고 해서 우리가 뭐 표준 발음을 만드는 제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를 합니까? 아니죠. 그 동네만의 발음이고, 위는 사람들이 발음은 그 구석에서 발음을 했으나, 자, 불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전국적으로 또는 중앙어에서 쓰이는 발음이 아니기 때문에 표기 자체가 아예 없었다는 것 당연한 거죠. 하향 이중모음 미는 문자는 없었으나 음은 존재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불이 깊은 난간 바람이 아님일세 때 곧도 코 여름하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만한지 그칠세 때 내일어 바라가나니.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외우죠. 이런 식으로 읽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같이 오랫동안 공부를 해온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쪽을 제대로 전공을 한번 해본 사람들은 그렇게 읽질 않습니다. 불의, 남간, 바람의, 아니 무일세. 어라? 여러분들 독특하죠? 어라, 불이 깊은 난간, 바람이 아니 밀세.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은 이렇게 읽어줬는데 지금 뭔 소리래? 이러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불의 깊은 남간, 바람의 아니 무일세. 그러면 저희 안 봐도 뻔히 성조를 합니다. 불은 그대로 읽었으니까 평성이겠고, 저는 불희를 불후이라고 읽었죠. 그러면 얘는 안 봐도 비도입니다. 뭡니까? 상성입니다. 그래서 이 상성은 기본적으로 아래가 낮고, 처음에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죠. 그래서 중세 때는, 얘는, 소리의 높낮이뿐만 아니라 소리의 길이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후이, 그래서 불의 이 모음으로 끝나 있기 때문에 제로죠. 그러면 이 제로가 형태만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자, 이런 성조에 의해서 실현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의, 난간, 아니무의. 그럼 제가 방금 전에 밀세도 아닌 밀세라고 읽었죠. 그럼 얘도 뻔하죠. 얘도.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걸 고려하신다면 이는 문자는 없었으나 D고 D 플러스 고는, 자, 앞에 있는 이 모음에 의해서 기억 약화가 이루어졌는데요. 이 사동의 D는
어간 뒤에 사동사 이가 통합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동의 이는. 그래서 성조로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조로 나타나고 발음도 이, 불쉬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예를 이해하시면 이 성격도 어느 정도 이해하실 것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이니까 이런 식으로 음이 존재했다는 거죠. D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이중모음 애와 애의 성격. 자, 2014년도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중세 국어 조사 및 관련 형태 교체에서 공통적으로 애와 애가 반모음 이를 가진 이중모음들과 함께 행동한다고 했는데요. 한마디로 그 당시 애와 애는 반모음 이를 가진 하양 이중모음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양 이중모음. 자, 애와 이는 어디 앞을 다시 보도록 하죠, 여러분. 애와 이 여기 나와 있네요. 그쵸? 하양 이중모음. 발음을 봐보십시오. 아이, 어이, 아이, 어이. 자, 이중모음 분명하죠? 이 계열의 이중모음이 지금 분명한데요. 이걸 설명을 해보라 라고 했습니다. 첫째, 죽적조사 이와 서술적조사 이다 결합해서 체원현이 단모음 이 또는 반모음으로 이로 끝나는 경우 조사 형태가 제로 나타난다. 부사격의 어미 어와의 결합해서 체언 또는 영혼의 어간 단모음이나 반모음이와 만나면 조사 어미 형태는 반모음이가 더해진 예와 여로 나타난다. 그 다음 고와의 결합해서 영혼 어간인 니을 또는 반모음이로 끝나는 경우 어미 형태는 기억이 탈락된 또는 약화된 오로 나타난다. 이 출제된 요 자료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 출제자가 학교 문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고 학술 문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출제되어 들어갔다는 거 짐작하실 겁니다. 학교 문법을 가르치는 경우에는 보통 기억 약화에 초점을 두죠. 그런데 절대 의견이 맞서는 것들이 있는 경우 하나에 일방적으로 출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약화된 또는 탈락된 이런 식의 자료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료에서 그 주장들을. 자, 그래서 여기에는 이 자료만 제시해놓고 밑줄을 그어놨죠. 그러니까 B나 C는 그대로 출제 문제에서 제시해놨고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내해 달이, 달 플러스 이 분명히 달이라는 체험과 그 다음에 뭡니까? 주격 조사가 결합되어 있다는 건 여러분들 누구나 다 아십니다. 하지만 자, 문제가 뭐냐? 체언이 단모음 또는 반모음일 때는 조사의 형태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 형태도 분석할 때 달 플러스 이지. 자, 뭐죠? 저렇게 표기상에서는 형태 교체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불이 깊은 난간도 마찬가지고, 자, 마찬가지가 되겠죠. 부사적 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미도 제가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나중에 당연히 얘들은 형태론에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까지 중복해서 설명하는 것을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께서 이제 좀 이해가 되실 것으로 봅니다. 자, 휘를 봅시다, 여러분. 휘를 보시면, 휘란다. 자, 하양 이중모음을 봅시다. 아니, 갑자기 강의 중에 PPT가 오류가 잠깐 났어요. 오류가 잠깐 나서, 자, 잠시 멈췄다가, 한 1, 2분 멈췄다가 다시 들어가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헷갈렸습니다. 자, 하양 이중모음은 이는 문자는 없었으나 음은 존재했다. D 상성이죠. 상성이면, 자, 상성은 처음엔 낮았다가 그 다음 뭐죠? 올라간 소리. 그러니까 소리의 높낮이만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뭐죠? 소리의 길이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D 플러스 고 DO 그러는데 사동의 D는 어간 D에 사동전미사 이가 결합됐다. 얘 평성이니까 사동전미사는 거성이어야 되겠죠. 1 더하기 0 더하기 1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2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D 플러스 즉 0 더하기 1은 2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표면에는 드러나지 않으나 길게 발음을 했죠. 왜? 음이 존재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보시면 불이 깊은 난간 바람에 아닌 물일세 몇 번을 제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불후의 깊은 난간 바람의, 그럼 이건 뭡니까? 얘 상승이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겠죠. 아니요, 얘는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불 플러스 휘 거성입니다. 거성인데 왜 불이 이런 식으로 길게 발음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로 주격이기 때문입니다. 형태는 나타나지 않으나 발음, 음가는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음은. 그러니까 불이 이런 식으로 길게 발음하는 거죠. 그래서 do 같은 경우에도 do 이런 식으로 발음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2014년도 이중모음의 성격 출제 이루어졌죠. 중세 국어의 조사 및 어미 관련 형태 교체에서 공통적으로 에와 에가 반모음 위를 가진 이중 모음들과 함께 행동한다. 이것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노란색으로 체킹을 해놓은 것처럼 당시 에와 에는 반모음 위를 가진 하향 이중 모음이었다는 근거로 작용을 합니다. 자, 주격조사 이와 서술격조사 이다와의 결합에서 치연이 단모음 이나 반모음 이를 만날 때, 이로 끝날 때 조사 형태는 제로로 나타난다 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빈칸으로 제시해 놓고 이 내용을 다 제시해 놨어요. 그리고 이 부분만 빈칸으로 제시해 놨죠. 그러니까 사실 못 쓸 수는 없는 거죠. 저는 처음 이걸 예문을 딱 보면서 헷갈렸어요. 순식간에. 달 플러스 이.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렇게 기계적으로 연습이 되다 보니까 달 플러스 이 이런 식으로 처음에 순간적으로 봤는데 내 히읗 플러스 히읗 정성이죠. 그 다음에 부사격 조사에 내에는 뭐죠? 내에 무엇이 없다? 다리가 없다. 그래서 다리가 없다. 다리 플러스 단모음으로 끝나 있죠. 그래서 형태가 제로 주격이 나타나는 거죠. 형태가 없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그대로 다리라고 읽는 게 아니고 다리 이 이렇게 읽는 겁니다. 앞에서 다루었죠. 그 다음 양은 걸량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량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다리 플러스 얘 단모음으로 끝나 있습니다. 자, 서술격 조사 제로, 그 다음에 다. 자, 근데 얘에 의해서 형태 변화가 이루어졌죠. 어찌됐든 간에 이 경우 다리라라고 읽어야 되겠죠. 불의 같은 경우는 아까 휘가 거성이라고 했는데 자, 뒤에 제로 주격이 나타나죠. 자, 그래서 이 불이라도 마찬가지의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사지에 자, 서술격 조사입니다. 아니, 부사격 조사입니다. 사지. 그런데 얘는 형태가 애인데 앞에 있는 이 모음에 의해서 이 형태가 뭐가 얘로 형태 변화가 이루어지죠. 조사와 어미의 형태는 무엇 때문에 반모음 이가 더해지었기 때문에 얘나 여의 형태로 바뀌어진다는 것. 자, 어미 고와의 결합에서 영혼 어간이 니을이나 반모음 이로 끝나는 경우에는 어미의 형태는 기억이 탈락된 또는 약화된 오로 나타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건 보통 출제한 분이 학술문법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분이라는 게 나타나죠. 요즘 우리 학교문법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약화된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학교에서 탈락으로 가르치고 이 학교에서 뭐죠? 약화로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주장에 따른 근거가 명확하면 그건 틀린 게 아니죠. 자, 그리고 서로 배치되는 것은 출제할 수가 없고 또 만약 이렇게 다르게 바라보는 경우에는 꼭 이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제가 만약 출제했다면 기억이 약화된을 앞에다 제시했겠죠. 자, 어찌됐든 간에 이나 앞에 니을에 의해서 기억이 약화된 오로 나타난다. 탈락을 바라보는 관점도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자, 이건 여러분께서도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닐 것으로 자,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출제가 됐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예를 제시해놓고 이것들도 다 제시해놓고 이걸 쓰라는 문제가 출제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각양각색의 황당한 답안들을 사람들은 썼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뛰어난 똑똑한 친구가 있는 반면에 경쟁률을 올리는 닭들도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으로 들어갑시다. 훈몽자유의 중요성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중성에서 여러분들 왜 우리 국어사전을 펼쳐보면 아, 야, 여, 오, 요, 우, 유, 아래와 제하고 자 이렇게 적어졌을까요? 순서가 훈몽자유회 때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개구도가 큰 모음에서 개구도가 작은 모음으로 자 뭐죠? 이 순서를 그때 정했단 말이에요. 그때 훈몽자회 때 정했다는 것. 그래서 중성 독용 11자입니다. 자, 아, 야, 여 해서 얘네들 다 11개 제시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겠지만 뭐 크게 여기에도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여러분.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모음의 순서, 자, 이제 아시겠죠? 왜 선생님, 우리 국어사전에는 한 모음을 아, 야, 여 이런 식으로 제시해놨나요?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한다면 훈몽자회 때 개구도가 가장 큰 아부터 시작해서 개구도가 가장 작은 이까지 이걸 고려해서 모음의 순서를 정했다라고 이제 설명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걸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여러분께서 꼭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아셨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잠깐만 다시 앞 문제 잠깐만 넘어갑시다, 여러분. 자, 사실은 이중모음 문제라고는 하지만은 이중모음이 아니라 교체 문제라고 바라보셔야 됩니다, 사실. 그쵸? 교체 문제. 자, 축적조사가 셈 플러스 2 자음으로 끝나면, 모음으로 끝나면 뭔가요, 여러분? 그 플러스 2. 그 다음에, 자, 뭡니까? 이 모음으로 끝나면 제로 주격으로 나타나는 건 누구나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그래서 15세기 축적조사 형태는 딱 하나입니다. 얘들은 이 형태이기 때문에, 이 형태일 뿐이죠. 나머지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얘네가 이 모음으로 끝나 있는 경우에는 음이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죠. 형태만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뭐죠? 음은 존재했다. 하양 이중 모음. 다시 한번 이거 강조하는 거예요. 하양 이중 모음은 문자 형태가 나타나지 않는다 해서 야 완벽하게 뭐 탈락됐다가 아니라 음이 존재했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다리 뭐 이런 식으로 읽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재현이 단모음 이나 반모음 이로 끝나는 경우 자 조사의 형태는 제로로 나타난다. 다리 플러스 뒤에 축적조사 생략이죠. 하지만은 다리 이렇게 읽습니다. 왜? 음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아셨죠? 자, 불이 깊은 난간, 그는 불이라. 여러분 높아시면서 다시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 또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부사격조사 에와 어의 결합에서 체언 또는 용언 어간이 단모음이나 뭐죠? 자, 반모음을 만나면 당연히 뭐죠?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겠지만 애가 당연히 자 얘와 더해지면 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이런 게 어려운 건 아니죠? 향을 묻히면 향이 배 플러스 고 앞에 반모음 이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기억 약화.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억 약화라고 하시는데 학술문법 쪽에서는 기억 탈락으로 바라보기도 한다고 했었죠. 근데 여러분 출제자가 이쪽에 맞춰서 바라보는 거지 우리는 기억 약화에다 초점을 두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기억 약화에서 자, 최근 출제 문제하고도 이게 연결되죠. 최근 출제 문제하고 연결된다는 점 여러분께서 알고 계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것도 이제 다른 학생들에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자, 개구도가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우리 모음의 순서를 정했구나. 아래가 제외하고.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문자 운용법에 대해서 들어가겠는데요. 자, 이 시간에는 문자 운용법에서 연서법을 설명하고 나서 자, 그 다음 시간에 병서법 쉬는 시간을 갖고 병서법을 들어가야 되겠네요. 문자 운용법은 연서법, 병서법, 부서법, 그 다음에 뭐죠? 성음법 등으로 나누어지죠. 연서법이라는 건 니, 저 쓰기입니다. 이어쓰기. 이응날, 입시울, 소리, 수음, 아래, 늦어 쓰면 연서. 자, 입시울, 가벼야반 소리. 그러니까 순경음은 비읍, 피읍,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 미음,
쌍비읍, 그 다음 이것만 있나요? 아니요. 훈민정음 합자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요 어린아이의 말이나 변방의 말 때문에 무엇이 알과 늘을 달리 발음했죠. 그래서 니을에도 순경은 비읍을,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따져야 될 수능은 얘들의 한정이 되죠. 여기에는 다 이응을 적습니다. 이응을 적는데 한마디로 수는 플러스 후음입니다. 이응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께 생각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시는 것처럼 얘들 뭡니까? 후음 맞지요? 그러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연서법은 입실 가벼운 소리는 도대체 어떤 소리야? 기본적으로 수음에 후음을 더하니까 수음이 후음과 비슷하게 나는 소리라는 말입니다. 후음도 아니고 순음도 아니고 순음이 무엇에 이 후음에 가깝게 비슷하게 나는 소리가 이 순경음이라는 소리입니다. 주로 입술소리 비읍에 이응을 이었으면 왜 주로라고 돼 있을까요? 자, 얘네들은 동국정운식 한자음에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 실질적 고유에서 음가와 상관없고 얘만 우리 고유에서 나타나죠. 실질적 음가를 가지고. 자, 제가 딱 두 가지 강조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강조하는데, 자, 첫 번째 소실문자가 나오면 소실문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소실문자도 다루는데요. 각자 명세에서. 어떤 거냐? 니은, 쌍니은, 쌍이응, 쌍희읒, 쌍희읒. 그런데 여러분, 쌍이응은 출제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소실문자를 다루면 첫 번째, 두 번째 꼭 관점 이렇게 잡으십시오. 첫 번째, 의문론적 조건이 뭐냐? 얘는 어떤 의문론적 환경에서 나타나는가? 첫 번째, 그걸 보시고, 두 번째, 뭘 보십니까? 변천을 보십시오. 얘는 어떻게 변했는가? 이 관점. 딱 이 두 관점만 제대로 파악을 해 두시라는 겁니다. 아셨죠? 무조건 이 두 관점을 먼저 제일 1순위로 파악을 하시라는 거. 순경은 비읍, 자, 입술소리 비읍 아래 이응을 이었으면 순경은 비읍이 된다는 규정이고, 자, 얘네들, 그런데 당연히 여기에서 고유에서 실질적 음가를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는 것은 얘이기 때문에 얘만 출제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여러분들 순경은 이 비읍, 항상 두 가지 관점은 무조건 알아두시라 했습니다. 모음과 니을과 반치음 뒤에 모음이 나타날 때 비읍이 무엇으로? 순경은 비읍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유성음화가 되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 알아두시라 했습니까? 비읍이 순경은 비읍으로 된 이후에 얘가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후행하는 어미의 영향에 의해서 오나 우나 제로 이 외에도 다른 다른 여러 가지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만은, 자, 그리고 동국정운식 순수고유는 순경은 비읍, 나머지는 동국정운식. 그래서 대범, 그러면, 자, 대범이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있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대범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후행하는 모음이 양성모음이냐 음성모음이냐 등에 따라서 얘가 오냐 우냐 제로냐 이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닐 것으로 봅니다. 지금 설명하는 것은 소실문자와 관련된 건 나중에 또 나오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이 더 좀 확대를 해서 들어갑시다. 쉬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병서법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